중국에는 해외 결혼을 주선하는 결혼 정보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동북아시아 국가의 이용자들이 가장 인기가 많지만 이용자는 가장 적다고 하는데요. 최근 이러한 회사에 다니고 있는 한 여성이 올린 글이 화제입니다. 그 여성은 해당 결혼정보업체에서 일하면서 느낀 점들을 이야기했는데요. 많은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지만 글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구독자분들에게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에 관련된 이야기만 잘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해당 글의 내용은 이러했는데요. 여성으로 가장 인기가 많은 국가는 단연코 일본이다. 그 다음이 한국 여성인데 한국의 이유는 뒤에 설명하겠다. 일본 여성들은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온다고 해도 결혼하고 나서는 전업주부로 전향하려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일본은 매우 비정상적인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일본은 고학력자가 더 살기 힘든 사회다. 특히 고학력의 대학원까지 나오면 오히려 낮은 대학교를 나온 사람보다 직장을 찾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유는 이렇다. 일본은 학력에 따라서 무조건 연봉을 높게 쳐줘야 하는데 아무리 고학력의 대학원까지 나왔다고 해도 업무 수행 능력은 그보다 낮은 대학을 나온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고학력자들이 일자리를 오히려 찾기 힘든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한 사회의 상태 때문에 오히려 고학력 여성들은 전업주부로 전향하여 남편의 내조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중국의 경우는 다른데 중국은 오히려 모계사회 수준의 느낌이 나고 여성이 직장을 다니면서 남편이 외조를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한국의 경우는 일본과 비슷한데 한국은 최근 여성들이 일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져서 한국은 여성이 만약 고학력자라면 그들은 애를 낳는 것까지도 포기하고 여성이 일을 한다. 한국의 경우 아이를 낳는 여성에 대한 지원이 매우 대단해서 여성은 몇 년간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집중한 뒤에도 다시 그 회사에 재직할 수 있다고 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모든 여성들이 커리어를 이어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 여성의 대부분은 아이를 낳은 뒤에는 전업주부로 전향한다. 하지만 한국은 정말 이상하게도 여성들이 아이를 기르면서도 부업을 하려는 경우가 많다. 일본과는 매우 다른 느낌이다. 남성의 경우는 한국인 남성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은데 가장 큰 이유는 외모와 학벌이다. 우리 업체에 등록하는 한국인 남성들은 매우 보기 드물다. 하지만 가끔 등록하시는 분들을 보면 외모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매우 뛰어나다. 한국 남성들은 한 달에 300만원가량의 월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은 자기가 돈을 적게 번다고 생각한다. 한 달 300만원은 가정을 꾸리기에 매우 부족한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한국인들의 특징인데 중국에서는 한 달에 100만원만 벌어도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는 모습을 보면 매우 대비되는 것이 사실이다. 아이를 낳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한국인들은 자신이 한 달에 400만원에서 500만원 이상을 벌지 않으면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 업체에서 결혼한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 한국인들은 정말 이상할 정도로 아이를 낳지 않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업체에서 조사한 바로는 이렇다. 일단 한국인들은 한 명을 낳아서 진짜 제대로 키우려고 하는 경향이 크다. 만약 제대로 키울 자신이 없다면 애초에 낳지 않으려고 한다. 한국과 중국의 영유아 사망률을 보면 매우 충격적인데 중국의 경우는 영유아 사망률이 한국에 비해 5배가 높으며 어린이 사망률도 높은 수준이다. 이유는 특정하기 힘든데 중국인이 한국인들보다 유전병이 많고 사고사도 많은 편이고 특히 음식 관련하여 식중독 사망이 매우 많은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우선 아이를 낳는다면 무조건 2명은 낳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자신의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다. 한 명을 낳으면 진짜 제대로 키우려고 하지. 그 때문에 한국인 커플들은 아이를 낳을 계획만 하다가 그 시기를 놓쳐서 못 낳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한국의 출산율이 낮은 또 다른 큰 이유는 이것인데 아까 말했듯이 한국은 여성이 커리어가 좋은 경우가 많다. 여성들도 일을 많이들 하기 때문에 그 여성들의 평균 결혼 연령이 매우 높다. 중국과의 차이를 보면 매우 충격적인데 중국 여성의 평균 결혼 연령은 27살이지만 한국인 여성들의 평균 초혼 연령은 33살을 넘는다. 우리 결혼 정보업체에 등록하러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결혼 적정기를 다소 넘긴 사람들인데 중국인 클라이언트의 경우는 대부분 20대 후반이지만 한국인 여성은 30 중반이 다 되어가는 경우가 많다. 한국인 여성 대부분은 중국에 유학을 왔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한국인 남성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한국 남성에 대해 좋지 않은 점을 물어보면 대부분 대답하는 것은 비슷한데 한국인 남성은 여성에 대한 존중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이것은 참 이상한데 한국인 남성과 교제를 해본 중국인 여성과 일본인 여성들에게 질문하면 그들은 한국인 남성의 가장 큰 장점으로 여성에 대한 존중이라고 이야기한다.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 참으로 모순적이지만 누구의 말이 정답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일본의 남성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바가 있는데 일본 남성들은 여성에 대한 존중이 거의 없는 편이다. 일본은 매우 보수적인 국가로 남성은 남성이 할 일이 있고 여성은 여성이 할 일이 있다고 정해놓은 국가다. 그리고 일본인 여성들도 딱히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없다. 이 때문에 한국인 여성과 일본인 남성들은 매우 맺어지기 힘들다. 한국인 남성이 존중을 안 하는 편이라고 생각하는 한국인 여성이 정작 일본인 남성을 만나게 된다면 정말 버틸 수 없을 것이다. 한국인들이 가장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이것은 거의 한국인들만 보이는 특징이다. 한국인들은 결혼할 때 무조건 상대의 집안을 살펴본다. 특히 여성은 남성의 부모, 특히 어머니를 많이 신경 쓰는 편인데 한국인 여성들은 시어머니가 자기 인생에 관여하는 것을 극도로 불쾌해한다고 한다. 한국인들은 결혼이란 새로운 가정을 만드는 것이고 누구도 자기 가정에 참견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 중국과 크게 대비되는 부분인데 중국은 결혼하고 나면 내 가족으로서 남편의 집에 함께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많다. 남편의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도 많은데 집을 구할 돈이 부족할 때 매우 흔하게 벌어지는 일이다. 이에 대해서 일본인과 중국인들은 어느 정도 용인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한국인 여성들은 단 한 번도, 단 한 명도 이에 대해서 허락한 적이 없다. 아마 이런 성향 때문에 그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아이를 낳는 것보다 중요시 여기는 것 같다. 다소 차가운 느낌이 들지만 또 다른 면으로는 꽤나 현명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남성들의 여성 선호도는 각 나라마다 다른데 중국인 남성들은 무조건 아름다운 여성을 선호한다. 키가 크고 피부가 하얀 여성을 선호하고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도 대부분 외모인 경우가 많다. 일본인 남성들의 경우는 배우자의 성격을 최대한 많이 보려고 한다. 그들은 결혼 전에 무조건 최소 3개월은 만나보려고 하는데 그들은 외모는 잘 안 보는 듯하지만 몸매는 꽤나 중요하게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한국인 남성들의 경우는 외모와 성격을 동시에 보면서 또 다른 것도 보는데 바로 집안과 여성의 능력, 그리고 기록이다. 한국인 남성들은 우리 정보회사에서 여성을 고를 때 여성의 과거 이력들을 중요시 생각한다. 학교는 어디서 나왔고 어릴 때 어디서 자라왔는지, 어디서 일해왔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소득 증빙을 떼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낙태 기록을 확인하기 위하여 산부인과 기록도 뽑아야 한다고 말하는 한국인 손님들도 봤다. 정말 심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다. 남녀불문코 한국인은 외모가 훌륭하고 능력이 좋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모든 국가에서 선호도가 거의 가장 높다. 그 때문에 그들은 이런 것들을 요청할 수 있고 매우 깐깐하게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 같다.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국가의 여성들의 최고 선호도는 단연코 한국인 남성이다. 그곳은 아무래도 한국의 문화가 매우 강하게 퍼진 국가라 그런 것이 아닐까 싶다. 동남아는 정말 특이한데 내가 봤을 땐 전형적인 한국인 미남이 아니고 심지어 못생겨 보이는 한국인 남성들까지도 매우 잘생겼다고 말하는 동남아 여성들을 많이 봤다. 동남아 여성들은 눈이 매우 크기 때문에 오히려 눈이 작고 피부만 하얀색이면 무조건 잘생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하지만 동남아시아 여성들은 매우 마른 남성을 싫어한다. 마른 남성이 자기 고향에는 많기 때문이라는데 그들은 마른 남성보다는 어느 정도 살집이 있는 남성을 선호한다. 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글은 더 길었지만 한 영상 내에 소개해드리기에는 너무 길었는데요. 만약 반응이 좋으면 뒤에 내용도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속편을 기다리신다면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뉴스품의 안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